여수시장과 남해군수가 서로 지역을 바꿔 하루 동안 교환 근무를 했습니다. 여수 남해 간 해저터널 건설을 계기로 마련된 행사로 양 시군의 협력과 동서화합에 좋은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여수 지역 공사장 주변에서 발파와 소음으로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피해를 보더라도 별다른 처벌이나 보상 규정은 없어 피해를 참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이유로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문화 지원 정책을 꼽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에 대해 지원은 하되 간섭은 말라는 말은 지금도 한류바람의 원동력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순천에서 전과 35번의 60대 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습니다. 경북 고령에서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순천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이 추적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위드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한 순천시 일상회복추진단이 오늘 첫 회의를 갖고 실물경제 회복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추진단은 소상공인의 날인 다음 달 5일 지역 상인들을 격려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한편 판로 확대를 위해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개설하고 온라인 판매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비대면 위주로 이루어진 평생학습 강의를 대면 수업으로 전환하고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청소년 수련시설의 프로그램도 다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여수시장과 남해군수가 양 시군의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서로 지역을 바꿔 하루 동안 교환 근무를 했습니다. 해저터널 건설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진 여수시와 남해군은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는 동서화합의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권오봉 여수시장과 장충남 남해군수가 하루 동안 서로의 역할을 바꾸어 각각 1일 남해군수와 여수시장으로 근무했습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양 시군의 수건 사업이던 해저터널 건설이 국가계획에 반영된 것을 계기로 더욱더 긴밀하게 상생 협력하자는 의도의 이벤트였습니다. 군수실에서 간부 공무원들을 만나 군 현황을 보고받고 군 의회를 방문하는 것으로 1일 남해군수 업무가 시작됐습니다. 29년까지 완공 목표인데요. 기간 중에 충분히 예산을 확보해서 지연되지 않고 적기에 이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여수와 남해가 함께 협력해서 잘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오봉 1일 군수는 특히 여수 남해 간 해저터널은 의미가 큰 사업이라며 77번 국도가 완벽하게 이어지면서 여수와 남해가 남해안 관광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권 군수는 또 앞으로 두 지역이 협력해 남해안 시대를 열어가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장충남 1일 여수시장도 첫 일정으로 시의회를 예방한 데 이어 본청 사무실을 돌며 공무원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고 성장 잠재력이 큰 양 시군의 협력이 앞으로 더 큰 도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제 해저터널로 인해서 여수 남해가 하나의 그 생활권, 하나의 지역으로 묶인다면은 남해 여수 남해를 앞으로 대한민국의 생태 환경 수도로. 장 시장은 또 여수가 준비하는 2026년 세계 섬 박람회에도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2026년도에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또 유치된 섬박람회 이런 것들도 여수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도 다 같이 협력을 해야 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양 시장 군수는 각각의 현안 사업 현장을 찾아 협력 방안을 꼼꼼히 챙겼습니다. 권 군수는 해저터널 건설 예정지와 독일마을, 남해각과 브레이커힐스 남해를, 장 시장은 역시 해저터널 예정지와 청소년 해양교육원, 섬 박람회 개최 예정지와 경도, 장도를 각각 방문했습니다. 해저터널 건설을 계기로 성큼 가까워질 여수와 남해가 보다 적극적인 상생 협력을 통해 영호남해 화합은 물론 남해안 시대를 여는 중심축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여수시의회가 별관 증축 여론조사 실시 여부를 놓고 찬반 입장이 나뉜 가운데 최근 접수된 주민청원 심사 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여수시의회는 오늘 열린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별관 증축 여론조사와 관련해 일부 의원들의 경우 본회의 표결 결과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또 다른 의원들은 기획행정위가 결정한 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면 안 된다고 맞섰습니다. 일부에서는 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에 따라 접수된 주민청원을 소관상임위에 회부하고 심사해 의장이 청원인들에게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청원 처리 과정에 주목하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윤석열 후보의 광주 방문에 대비해 경호 대책을 세우라고 경찰청장에 촉구했습니다. 이 의원은 윤 후보 측이 광주 방문을 정치적으로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의식해 경찰 차원의 경호 대책을 주문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또 윤 후보의 전두환 비호 발언은 대한민국 정통성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도주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순천에서도 경북에서 차를 몰고 온 전과 35범의 60대 남성이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 경찰이 수색하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천의 한 공터에 승용차가 세워져 있습니다. 차량에는 먹지 않은 음식과 술병 등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전자발찌를 찬 62살 A씨가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긴 채 이 승용차를 몰고 경북 고령에서 순천으로 향한 건 어젯밤 10시쯤. A씨는 오늘 새벽 2시 50분쯤 이곳에 자신의 승용차와 훼손된 전자발찌를 남기고 자취를 감췄습니다. 경찰은 A씨가 새벽 시간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이 계단에 따라 야산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자발찌가 훼손된 사실을 파악한 법무부는 경찰에 공조를 요청했고 경찰은 헬기와 드론, 기동대 인력 80여 명을 동원해 일대를 수색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내려왔다 하더라도 CCTV가 없으니까 내려왔는지 안 나갔는지 몰라요. 우리는 뭔지 이제 산에서 수색해보고. A씨는 성범죄를 포함해 전과 35범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야산 인근 CCTV를 최대한 확보해 A씨가 산에 들어간 이후의 행방을 추적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여수 해상 양식장 관리선에서 실종된 2명이 닷새째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수 해경은 지난 22일 오후 3시 21분쯤 여수시 화정면 대여자도 남서쪽 3km 해상에서 실종된 9톤급 양식장 관리선 A호의 선장 48살 A씨 등 2명에 대한 수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실종 전 추락 신고가 접수된 점 등을 토대로 선박이 발견된 해역 주변을 중심으로 집중 수색을 벌이고 있지만 아직 실종자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짓는 건설 공사가 시작되면 공사장 주변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벽이나 바닥에 금이 가고 또 소음과 먼지에 시달리는 건데요. 하지만 제대로 된 피해 보상을 받는 건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렵다고 합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시 광무동의 한 주택. 집으로 들어서는 계단이 쩍 갈라졌습니다. 대문도 크게 기울어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문이 열리고 안방 벽에도 균열이 생겼습니다. 집 바로 뒤 30m도 안 되는 거리에서 아파트 공사가 진행되면서 생긴 일입니다. 공사가 시작되면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벽에 금이 가기 시작했는데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로 넓습니다. 최근에는 수도세가 너무 많이 나와 확인해 보니 상수도관이 파열돼 있기도 했습니다. 150톤 나왔거든요. 가정집에서 아주 너무 심해가지고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저희도 상수도 가가지고 확인도 했고 이제 장비들 댕기면서 이제 집이 흔들리면서 이제 상수도 그쪽 호수가 이제 파열이 돼 있고. 이 같은 피해를 겪은 건 이 집만이 아닙니다. 마을 곳곳에서는 기울고 깨어져 나간 담벼락이나 바닥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민들은 공사를 할 때는 무서워서 집안에 있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노인네들이 놀래갖고 티나다니까 밖으로. 너무 흔들리니까. 농이 넘어올 정도로 흔들려갖고 이 노인들이 티나는 거예요. 거실에 앉아있으면 소파에 앉아있으면 몸이 흔들릴 정도로 막 그럴 때도 있었어요. 게다가 공사 초기에는 펜스나 안전망도 없이 마구 흙과 돌을 파낸 탓에
지난 여름 집중호우 때 토사물이 온통 집 안으로 밀려 들어와 애를 먹은 집들도 있습니다. 시공사를 찾아가 항의해도 달라지는 건 없다 보니 결국 견디지 못한 두 집은 이사를 갔습니다. 여수시 미평동의 또 다른 아파트 공사장. 이곳 주민들은 공사 소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한 주민이 직접 소음을 측정해보니 규제 기준인 65데시벨을 훌쩍 넘길 때도 많습니다.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도 만만치 않아 지난 여름부터 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소음을 그때 재봤을 때 70데시벨은 넘었으니까 방 안에서 됐을 때도 이제 문을 못 여는 것도 이제 건설기계에서 나오는 각종 매연이나 그런 비산먼지들. 올해 8월부터 여수시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비산먼지 피해를 관리하는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지만 처벌이나 보상 규정은 없습니다. 결국 시행사 측이 제시한 합의안에 만족할 수 없다면 피해를 입은 주민은 직접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제소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그때마다 이제 막 시청을 얻으러 우리가 쫓아다니고 이런 고향이 없고. 원한 적도 없는 공사로 인해 수개월 동안 피해에 시달리고 보상조차 받지 못하는 주민들을 위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순천 송광면과 나간면에 다음 달부터 수돗물이 공급됩니다. 순천시는 송광면과 나간면 일대에 상수도 공급을 위한 시설 공사를 완료했으며 이달 말까지 시험 가동을 진행한 뒤 다음 달부터 17개 마을 1,250여 세대에 수돗물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황전면과 월등면에도 상수도 공급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내년 6월까지 설계 작업을 마치고 10월쯤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여수 MBC 10월 시청자위원회의가 오늘 본사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시청자위원들은 위드 코로나 상황에 맞춰 지역민들이 코로나를 잘 극복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희망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경도개발과 전남의대 유치 등 지역 현안의 객관성 있는 보도와 신속한 뉴스 전달에도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도로가와 주택의 사고 위험이 있어 보입니다. 여수 MBC AI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광주와 전남 지역은 오전에는 구름이 많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오후부터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여수가 13에서 21도, 순천이 11에서 22도, 광양도 11에서 22도, 고흥은 9에서 21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광주는 10에서 20도, 목포는 13에서 20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남해서부 앞바다는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파도는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m에서 1m, 먼바다에서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구름이 많은 날이 많겠습니다.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AI 날씨였습니다. 기생충 BTS 오징어 게임.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주목받으면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말라던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문화 지원 정책이 핵심 원동력이 된 것으로 꼽히는데요. 팬데믹 위기를 맞이한 지금 DJ의 존재감은 여전히 큽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취임식에 나타나 모두를 놀라게 했던 월드스타 마이클 잭슨. 당시 마이클 잭슨, 서태지와도 각별했던 김 전 대통령은 확고한 신념으로 문화 지원 정책을 확대했습니다. 지난 2007년 MBC와의 대담에서도 당시 한류가 시작된 데 대해 국민의 정부의 정책이 마중물이 된 것에 자부심을 표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 한국 콘텐츠가 전 세계를 누비는 지금 지원은 하되 간섭은 말라는 김 전 대통령의 생각은 여전히 통합니다. 문화예술이란 것은 간섭하면 망한다. 죽어버린다. 이 문화예술은 창의력을 자유롭게 발휘하도록 해줘야 한다. 김 전 대통령은 겨울을 견뎌내는 인동초로 상징될 만큼 갖은 고난 속에도 민주주의를 꽃피워낸 인물. 유례없는 팬데믹으로 전 세계에서 50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고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등 전 세계적 위기 상황에서 더욱 떠오르는 이유입니다. 김대중 평화회의는 한반도뿐 아니라 전 세계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 평화를 위해 헌신한 김 전 대통령의 삶과 철학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위기가 있고 그것뿐만 아니고 기후 환경 위기도 있고 또 인간 불평등의 문제, 빈곤의 문제, 그다음에 또 새로운 전쟁들의 문제들이 있는 데서 김대중 대통령의 평화를 다시 생각하면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향한 투쟁, 한반도 긴장 완화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인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 수상 연설에서도 그 공로를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동지들과 국민에 돌렸던 그는 그 자체로 평화와 공존의 상징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민족의 통일을 위해 기꺼이 희생한 수많은 동지들과 국민들을 생각할 때 오늘의 영광은 제가 차지할 것이 아니라 그분들에게 바쳐져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선준 전남도 의원에 대해 벌금 7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허위 사실의 정도가 약하고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법원의 선고 유예 판결에 따라 박 의원은 도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일 선생의 외손자인 박 의원은 녹동초등학교 2학년을 마치고 서울로 전학을 갔지만 선거 공보물에는 녹동초등학교를 졸업한 것처럼 문구를 게재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임대아파트의 분양 전환과 부실시공 분쟁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여수시의회는 오늘 의회 소회의실에서 웅천 부영아파트 분양 전환 과정에서 불거진 고가 분양 전환과 부실시공 민원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시와 시민단체, 임대아파트 입주민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 장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여수시의회 주종섭 의원은 최근 웅천 부영아파트의 고가 분양과 부실시공 민원이 아무런 대책도 없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바람직한 공동체 상생 방안을 찾자고 주장했습니다. 국토부가 익산 여수 구간 전라선의 고속화를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사전 타당성 조사는 경제성 분석 등을 토대로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전 절차입니다. 전라선 고속화 사업은 익산 여수 구간에 시속 200km 이상의 고속화 철도를 건설하는 작업이며 총 3조 357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광양시가 2021 광양 드론 온택트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광양시의 2021 광양 드론 온택트 페스티벌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행사로 열리며 VR, AR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드론 전시장과 드론 군지 마트쇼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광양시는 이번 행사가 VR, AR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행사 기반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코로나 블루 완화와 드론 활용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광양경제청 조합회의 위원들이 경제자유구역 내 주요 개발사업 현장을 잇따라 방문해 현장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는 오늘 여수 경도 연륙교와 순천 선월 하이파크, 율촌 산단 연결도로 등 경제자유구역 내 주요 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주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전남도의회는 오늘 현장 점검 결과를 토대로 내일부터 이틀 동안 광양경제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합니다. 순천의 신도시민 신대지구에 시립도서관 건립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국비 72억 원을 포함해 사업비 180억 원이 투입되는 신대도서관은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되며 일반 자료실과 함께 소규모 극장과 강당 등을 갖추고 내년 12월 문을 열 예정입니다. 순천시는 도심 속 자연을 컨셉으로 신대도서관을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영업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 보상을 내일부터 온라인 누리집을 통해 신청받습니다. 지급 대상은 올해 7월 7일부터 9월까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집합 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방역 조치를 이행하면서 영업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며 지급 신청을 하면 이틀 이내 보상금을 받게 됩니다.